이번에는 포지션과 몇몇 기능에 대해서 화면을 새로 만들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의 이름은 포지션이라고 설정하도록 할게요. 만약에 화면을 생성할 때 화면의 크기를 변경해야 된다라고 하면 다음 단계로 가서 크기를 설정하고 마무리를 하시는데, 만약에 저처럼 그냥 이름만 설정하고 OK를 눌렀다라고 하면 화면이 선택된 상태에서 포지션 속성 창으로 가서 여기에 나와 있는 크기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입력하실 수도 있고 선택된 화면에서 임의로 크기를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포지션이 가지고 있는 속성의 몇몇 개를 살펴볼 겁니다. 예를 들어 가이드를 받아서 그 가이드하고 똑같은 화면에 컴포넌트를 배치해야 될 때, 만약 왼쪽 상단의 이 로고를 정해져 있는 위치하고 크기로 내가 그려야 됩니다. 탑에서 20만큼 떨어지고 30만큼 레프트에서 떨어진 상태에 어떠한 사이즈로 되어져 있는 컴포넌트를 배치하려고 할 때, 우리는 처음부터 저 위치하고 저 크기 똑같이 컴포넌트를 배치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기본적으로 비슷한 위치에다가 먼저 해당하는 컴포넌트를 배치합니다. 그리고 나서 첫 번째 포지션 속성에서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포지션 그룹이 가지고 있는 속성 중에 레프트하고 탑을 기준으로 먼저 위치를 설정하실 수가 있고, 위드하고 하이트로 우리는 크기를 줍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건 포지션 값에다가 레프트하고 탑 설정하실 때 그 위치의 기준이 되는 점은 화면이 됩니다. 화면을 기준으로 왼쪽에서 얼만큼, 탑에서 얼만큼 떨어진 위치에 이러이러한 크기로 컴포넌트를 설정하겠다, 이런 의미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레프트에서 20만큼 떨어지고 탑에서 30만큼 떨어진 위치에 150에 50짜리 컴포넌트를 그리겠다, 이렇게 값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속성창에서 값을 변경해가지고 주는 것이 편하지 않은 상황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다른 기능을 조금 사용합니다. 그것이 방향키입니다. 컴포넌트를 선택해서 방향키로 움직이면 기본적으로 이동합니다. 이때 움직이는 크기는요, 픽셀 생각하시면 돼요. 속성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향키로 움직이면 10픽셀이 이동이 되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딱 1픽셀만 이동하면 된다, 이랬을 경우에는 컨트롤 누르시고 방향키 움직이시면 1픽셀에 이동이 됩니다. 방향키만 눌렀을 때는 이동이지만 Shift 누르시고 방향키 누르시면 그때는 리사이즈가 되고, 이때도 마찬가지로 10픽셀의 크기 조절이고 컨트롤 Shift 같이 누르시면 1픽셀의 크기가 조절이 됩니다. 컨트롤하고 Shift 이용하셔가지고 방향키 쓰시는 거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나중에 화면에 컴포넌트 배치하고 정렬하고 조절할 때는 꽤나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좋아요. 자, 그럼 좀 전에 봤던 가이드 화면에서 이번에는 여기 오른쪽 상단에 있는 버튼 4개를 정렬하고 간격 맞춰가지고 배치하려고 해요. 물론 컴포넌트 그려서 카피해가지고 붙여서 사용하시겠지만, 저는 이제 각각의 컴포넌트가 이렇게 펼쳐져 있다고 생각하고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첫 번째 그린 컴포넌트의 텍스트를 기준으로 조금 바꿔봅니다. 무슨 말이냐면, 저 4개 컴포넌트를 기준이라고 쓴 컴포넌트를 기점으로 정렬하고 간격을 맞춰가지고 배치하겠다, 이거예요. 물론 포지션 값 확인하셔가지고 각각으로 값을 줘서 변경할 수도 있겠지만, 조금 더 쉬운 방법으로 접근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쉽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온라인에 관련된 것이고, 제 화면 기준으로 봤을 때 컴포넌트 아이콘 위쪽으로 관련 아이콘이 나와 있습니다. 만약에 처음 설치하셔가지고 툴을 보고 계시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아마 메뉴 영역에 저 온라인 아이콘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빈 공간 아무데나 우클릭하셔가지고 나오는 메뉴에서 여기 온라인을 참고하시면 돼요. 옵션을 처음 말씀드리면서 툴을 조금 더 사용해 보시고 편한 대로 옵션을 변경해서 쓸 수 있습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조금 창을 변경해가지고 사용하셨으면 하는 게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첫 번째가 우리 에러리스트였고, 그리고 두 번째가 이 얼라인입니다. 두 개의 항목은 활용하시면 훨씬 더 쉽게 툴을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꼭 기억하시기 바랄게요. 우선 얼라인이 표현될 수 있는 아이콘이 이렇게 배치된 상태에서는 아이콘의 생김을 보던가 아니면 툴팁으로 뜨는 이름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 네 개의 그룹의 아이콘들은 보시는 것처럼 이제 정렬이라던가 아니면 사이즈, 간격 조절인데 비활성화되어 있습니다. 많이 사용하는 건데 비활성화된 이유는 우리가 정렬이라는 것은 뭘 기준으로 나머지 컴포넌트들을 맞추는 건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리는 거의 한 개의 컴포넌트만 계속 이것저것 선택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가지고 아이콘이 비활성화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개를 선택할 겁니다. 이 네 개를 다 선택할 건데 화면에서 컴포넌트를 다중으로 선택하실 때는 컨트롤이나 시프트 이용하셔가지고 클릭해서 작업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빈 공간 선택하셔서 셀렉트 전체를 이제 드래그 해가지고 표현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는 셀렉트 올입니다. 무슨 말이냐? 전체가 기본적으로는 다 선택이 돼야지 보시는 것처럼 선택이 되는 거지. 이렇게 조금 걸린다고 해가지고 그 컴포넌트가 선택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개가 선택된 상태에서는 보시다시피 트래커가 컬러가 채워져 있는 다른 형태로 보여지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 기준이에요. 기준을 표시해 놓은 건데 보시는 것처럼 저는 맨 앞에 있는 컴포넌트를 기준 삼을 거라고 했기 때문에 변경돼야겠죠? 변경은 단순하게 클릭해가지고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자, 이제 활성화가 된 아이콘을 보기가 조금 수월합니다. 앞에 두 개는 정렬이고 세 번째 그룹은 크기를 똑같이 하는 겁니다. 너비만 혹은 높이만 아니면 아예 같은 사이즈. 저는 아예 같은 사이즈로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탑을 기준으로 정렬을 맞춰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네 번째 그룹이 간격을 조절하는 건데 앞에 두 개하고 뒤에 두 개 쓰임이 조금 다르고요. 저는 첫 번째 거하고 세 번째 거를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우선 첫 번째 아이콘으로 정렬을 맞춰보면 보시는 것처럼 지금 선택된 컴포넌트 상태에서 맨 앞과 마지막을 기점으로 간격을 동일하게 배치해 줍니다. 이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점은 뭐냐? 실질적으로 간격이 똑같이 됐지만 내가 이게 얼마큼씩 떨어졌는지 모르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되는 뭔가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가 이 가이드를 받았고 이 가이드의 컴포넌트들은 만약 3픽셀의 간격으로 떨어져 있다라고 하는 확실한 정보가 있다 그러면 나는 그 값을 직접적으로 설정하는 게 편하겠죠. 그럴 때 사용하는 게 여기 세 번째, 네 번째 인터벌 값을 직접적으로 주는 겁니다. 입력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버튼으로 올리고 내려가지고 결정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분명히 쓰임이 조금 다를 겁니다. 상황에 맞게끔 조금 성격이 다른 간격을 맞추는 아이콘을 사용하시면 돼요. 이번에는 제가 이 네 개의 컴포넌트를 복사해서 붙인 다음에 인터벌 값을 0으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서로서로 붙겠죠. 우리는 컴포넌트의 크기에 보더가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격이 없이 붙으면 이 왼쪽에 있던 컴포넌트, 오른쪽에 있는 컴포넌트의 보더가 붙게 되니 만나는 점이 이 픽셀로 보일 건데 만약에 나는 이렇게 간격이 없이 붙여놓을 때 보여지는 모습이 만나는 부분도 1픽셀로 보였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이거를 다 내가 방향키로 움직여야 되느냐? 아닙니다. 우리가 인터벌의 값을 0을 기점으로 플러스 값을 주면 서로 벌어지는 거고 이렇게 한 픽셀이 붙어가지고 표현될 때 마이너스 값도 가능합니다. 직접적으로 입력하실 수도 있고 방향키로 올리고 내려서 결정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도 간단하게 확인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렇게 온라인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포지션 속성 그룹에 있는 속성들로 조금 다른 결과를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제가 화면 오른쪽 상단에다가 컴포넌트를 하나 그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실행을 해가지고 볼 건데 어떠한 디자인의 변경된 모습을 확인하고 싶은 거냐? 화면이 실행된 상태에서 화면의 크기를 한번 변경해 볼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이런 가이드 화면에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여기 화면의 사이즈를 늘린다고 하면 지금 여기 나와져 있는 아이콘들은 아마 똑같은 크기와 간격을 유지하고 따라갈 겁니다. 마치 지금 이 화면에 제가 늘렸을 때의 이 아이콘들이 쫓아가는 것처럼 이거를 한번 확인해 보겠다 이거예요. 사이즈가 변경된다고 해서 크기가 바뀌거나 배치가 변경되거나 이러한 복잡한 것을 보려는 게 아니고 그냥 현재 배치된 상태에서 단순하게 쫓아가거나 따라오거나 이것만을 보겠다 이겁니다. 이것은 스크립트로 변경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아주 단순하게 포지션 속성을 기준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말 그대로 화면을 제가 한번 크기를 변경해 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 05 컴포넌트가 이 크기하고 위치를 유지하고 따라가면 좋겠는데 보시다시피 그냥 원래대로 자기 자리에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 바꿔볼 거예요.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05가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왜냐? 제가 지금 저 컴포넌트를 어떻게 배치했느냐? 레프트에서 699만큼 떨어진 위치에 저러저러한 크기로 내가 배치하겠다라고 딱 설정을 해놓은 거기 때문에 화면의 크기가 변경되는 것과 상관없이 저 05 컴포넌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포지션 값을 유지하겠죠. 그러니까 조금 단순하게 접근하면 레프트에서 699만큼 떨어진 위치에 있어라 라고 설정했기 때문에 저 위치를 고수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만약에 레프트 값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단순해요. 값을 선택해서 딜리트, 지워버립니다. 자, 그랬더니 레프트에 설정한 값이 없어지면서 그 값이 어디로 가느냐? 라이트로 떨어집니다. 지금 우리가 그린 컴포넌트는 이제 오른쪽으로 14픽셀 떨어진 위치에서 탑과 위드 하이트 크기는 그대로인 정보가 된 거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 이 화면을 제가 이제 실행을 해가지고 보면 보시는 것처럼 지금 05는 오른쪽에서 14픽셀을 유지해야 되니 제가 화면을 늘리면 늘리는 대로 줄이면 줄이는 대로 그 위치를 쫓아갈 거라고 하는 거. 이렇게 속성에 기준이 되는 점을 단순하게 변경함으로써 우리가 이런 결과를 볼 수 있다 이겁니다. 또 한 가지를 생각해 볼게요. 이번에는 밑에 06을 그리고 06 컴포넌트는 뭘 했으면 좋겠냐? 너비가 늘어났으면 좋겠어요. 당연히 지금 현재 상태에서 06은 실행해가지고 제가 화면의 사이즈를 변경해도 당연히 변화가 없습니다. 같은 맥락이겠죠. 제가 어떻게 그렸습니까? 화면에 너비가 323이다. 이렇게 딱 설정값을 주었으니 변경되지 않는다. 그럼 나는 위드를 삭제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지금 컴포넌트가 포지션 값이 어떻게 배치가 되느냐? 레프트에서는 518, 라이트에서는 9픽셀을 지금 설정받은 겁니다. 그러니 화면을 실행해가지고 제가 그 화면을 늘리던지 줄이던지 지금 포지션 값에 있는 그대로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마치 컴포넌트의 너비가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 이처럼 단순하게 포지션이라고 하는 그룹이 갖고 있는 속성을 변경함으로써 이런 결과를 확인해 볼 수 있다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포지션 속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컴포넌트가 배치된 상태로 화면을 받았을 때 이러한 결과가 보이면 우리는 이제 기본적으로 포지션 그룹에 있는 속성 중에서 어떤 걸 변경했느냐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실 수 있으면 됩니다. 그럼 지금까지 컴포넌트 하나를 가지고 이동을 해보고 사이즈를 변경해보고 이렇게 이제 확인을 했다면 이번에는 조금 다르게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컴포넌트를 두 개를 배치한 상태에서 이 두 개의 컴포넌트를 조금 정렬을 맞춰주도록 할게요. 두 개의 컴포넌트의 간격을 20픽셀 떨어뜨린 상태에서 배치를 한 상황이에요. 이 상태에서 공칠 컴포넌트는 뭘 해야 되느냐? 텍스트를 입력받을 겁니다. 텍스트를 입력받아서 예를 들어 현재 그려놓은 크기하고 상관없이 두 글자만 입력받으면 그 크기만큼만 컴포넌트의 너비를 보여줘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더 긴 텍스트를 입력받으면 그만큼의 텍스트를 더 컴포넌트 크기가 커져서 보여줘야 되는 역할을 07이 해야 됩니다. 그럼 08은 뭘 하느냐? 만약에 글자의 길이가 짧아서 컴포넌트 크기가 줄어들었다라고 하면 08은 제가 설정한 20픽셀을 유지하고 쫓아가서 배치돼야 되는 거고, 만약에 컴포넌트가 늘어났으면 20픽셀을 유지하고 뒤로 물러나 있어야 되는 거, 이 일을 08이 해야 됩니다. 자, 그럼 먼저 07부터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지금 데이터를 뿌려가지고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단순하게 텍스트 값을 제가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07은 두 글자를 입력받은 거예요. 그럼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글자를 보여줄 만큼만 컴포넌트의 너비가 설정돼야 됩니다. 그럼 그 역할을 하는 속성이 뭐냐? 포지션 그룹에 있는 P2 컨텐츠라고 하는 속성입니다. 지금 기본값이 none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이거를 너비를 기준으로 변경하겠다라고 설정을 바꿨습니다. 물론 화면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이거는 데이터가 이제 뿌려져서 결과를 보여주는 상황인 거기 때문에 화면에서는 변화가 없지만 실제로 실행했을 때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두 글자만큼만 현재 제가 화면에 배치한 크기 상관없이 딱 보여주고 있다 이거예요. 이거를 설명드리는 또 하나의 이유는 디자인도 우리가 체크해 볼 수 있어야 돼요. 보시는 것처럼 만약에 저렇게 피트 콘텐츠 속성을 써가지고 크기의 변화가 있는 상황에 백그라운드의 값이 들어가져 있다라고 하면 아마 보시다시피 글자만큼만 딱 너비가 잘라지기 때문에 답답해 보입니다. 그래서 조금 디자인의 변화가 필요하죠. 이것은 히트 콘텐츠로 변경이 됩니다. 대신에 누구를 확인하느냐? 패딩 값을 불러드립니다. 예를 들어 패딩의 양옆으로 10픽셀의 값을 설정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화면의 실행 결과를 보시면 아까보다는 그래도 조금 덜 빡빡한 형태로 보여지고 있다. 이렇게 디자인을 변경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속성을 또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는 거예요. 앞에 있는 07 컴포넌트는 간단히 해결됩니다. 관련된 속성으로서 그 속성값만 변경하면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글자 길이에 따라서 컴포넌트의 너비가 달라지고 있는 이 상황이 해결이 됐다라고 하는 것. 그럼 이제 08이 문제죠. 화면에 배치한 그 20픽셀을 유지하고 따라다녀야 되는데 보시다시피 원래 그린 그 자리에 그냥 있습니다. 08 컴포넌트 입장에서는 포지션 속성 값을 보면 이 컴포넌트는 왼쪽에서 224픽셀 떨어진 위치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앞에 있는 07 컴포넌트가 크기가 줄어들었던 늘어났던 상관없이 본인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포지션 속성 중에 뭘 써볼 거냐? 레프트를 기점으로 값이 설정된 건 제가 말씀드렸죠? 기준이 어디냐? 화면이에요. 화면을 기준으로 이만큼 떨어진 위치에 놓여야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 문제가 돼요. 왜? 저 08 컴포넌트는 앞에 놓여있는 07 컴포넌트를 따라다녀야 되니까 화면이 기준이 되면 안 되는 거죠. 기준은 저 앞에 있는 컴포넌트 07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08 컴포넌트의 레프트 값은 화면을 기준으로 224픽셀 떨어진 위치가 아니라 앞에 있는 07 컴포넌트를 기준으로 20픽셀 떨어뜨린 위치에 놓이겠다. 이렇게 설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런 값을 설정하는 속성이 누구냐? 여기 포지션 그룹의 뒤에 있는 영역입니다. 레프트를 결정하는 거예요. 기준은 화면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특정 컴포넌트. 우리는 요거 07.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컴포넌트가 배치된 화면을 받았을 때 그 컴포넌트를 선택했더니 각각의 컴포넌트만 이렇게 선택된 게 보여진다? 이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컴포넌트를 선택했는데 뭔가 이렇게 연결된 형태가 보여진다. 그랬을 때 우리는 화면이 아닌 다른 특정 기준으로 배치했구나. 이거를 이해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실행을 해가지고 봤더니 보시는 것처럼 교육이라고 써져 있는 07이 줄어드니 08 컴포넌트가 20을 유지하고 따라가는 형태 바로 해결해서 볼 수 있다 이거예요. 자, 이번에는 컴포넌트의 너비가 늘어나는 것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두 개의 컴포넌트를 배치하고 이번에는 여기에 텍스트를 조금 길게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컴포넌트는 08처럼 따라다녀야 돼요. 물론 좀 전에 해봤으니까 포지션 속성에서 또 앞에 컴포넌트를 선택할 수 있지만 조금 다른 형태로 연결해 보려고 합니다. 화면에서 컴포넌트가 선택됐을 때 가운데 십자가처럼 보여지는 아이콘이 있습니다. 거기에 마우스를 갖다 대면 이렇게 포인터로 변경이 되고 직접적으로 이거를 끌어다가 연결할 수도 있습니다. 뭐 변경해서 위치값을 재설정할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다시 이 컴포넌트의 물론 P2 컨텐츠 속성을 바꿔주면 우리가 좀 전에 봤던 것처럼 실행해가지고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번에는 뭐가 필요한 거냐? 화면에서 저 길이의 만큼 컴포넌트 크기가 변경된 결과를 내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우리가 좀 전에도 확인했지만 속성을 바꿨다고 해서는 이게 화면에서 변경된 결과는 볼 수가 없으니 우리는 이거를 속성창이 아니라 조금 다른 형태를 이용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 온라인에서 뒤에서 두 번째 있는 그룹이 P2 콘텐츠에 관련된 속성이고 앞에 거 너비, 높이 둘 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아이콘 위드를 선택하면 제가 클릭함과 동시에 이제 늘어나는 결과가 보여지고 뒤에 걸 연결했으니 뒤로 물러나는 형태도 바로 화면에서 볼 수 있다 이겁니다. 나중에 프로젝트에서는 분명히 저 P2 컨텐츠의 결과를 화면에서도 바로바로 적용해가지고 봐야 되는 경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에 관련된 아이콘에서 이 뒤에서 두 번째 그룹이 이런 일을 합니다. 이거를 설명드린 거예요. 그럼 앞에 있는 4개 그룹은 설명드렸고 여기 지금 가운데 활성화된 아이콘들은 정렬을 화면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왼쪽으로 정렬하거나 화면의 탑을 기준으로 정렬하거나 화면의 센터를 기준으로 정렬하겠다. 이런 식으로 컴포넌트를 화면 기준으로 정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마지막 아이콘들은 컴포넌트가 겹쳐 있었을 때 한 개 뒤로 보내고 앞으로 보내고 이런 것들 배치를 또 할 수 있는 아이콘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에 관련된 아이콘들 분명히 이해하시고 그리고 활용하실 수 있으면 방향키, 저 온라인 그리고 포지션 그룹에 있는 속성들 활용하셔서 간단한 디자인들의 결과를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포지션 관련된 속성들 설명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투비소프트